자, 이제 2016 수능 특강. 자, 통계적 추정 파트죠. 레벨 1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모집단입니다. 다음과 같을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자, x1하고 x2를, 자, x1도 요 세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다시 집어넣고요. x2를 뽑을 때도 요 세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2로 나눈 게 바로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게 두 번 뽑았던 거야, 이미 추출로. 자, 이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주어진 거고, 그지? 이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이 6a 이하 1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이게 질문인데, 먼저 확률의 총합은 1이여야 되니까 6으로 통분해서 쓸게요. 자, 6분의 3입니다. A는. 즉 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A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넣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x바 자체에 관심을 더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x바가 요와 같은 이제 이상 확률 변수가 모집단일 때는, 자, 평균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요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요거는 모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고, 요거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질문 받았을 때는 오히려 나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요 확률에 관한 거 모를 때는 x바 자체적인 정의, 이걸 그대로 씁니다. 2분의 x1 더하기 x2, 요것이 3이하다. 다른 말로는 x1 더하기 x2는 그러면 6 이하가 되는 요 확률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x1, x2가 어차피 요 숫자들 중에 하나씩 나오니까, 물론 중복 허용해서죠.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면 이놈이 6 이하다 이걸 풀 때 다이렉트로 갈 거냐, 여사건을 쓸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이 x1, x2가 제일 작을 때 2 나오면 4 이상이 될 것이고, 그지? 제일 큰 거 6 더하면 12. 물론 4에서부터 12까지 연속적으로 모든 게 다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6 이하다라는 말은 4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그지? 4하고 5 되는 6, 뭐 이렇게 세 개만 따지면 되고,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그지? 그럼 6 이하가 되는 경우 뭐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x1, x2가 일단 제일 작은 거 4 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되는 경우 없죠? 5 되는 경우는 없잖아. 6 되는 경우는 있대.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더해라, 이 소리네요, 그지?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요거 2, 요 경우밖에 없고요. 6이 되는 경우는 2, 4와 4, 2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되는 경우는 여기는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요거는 4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2하고 요거 두 개 곱하는 거가 얼마? 2분의 1, 6분의 12분의 1인데, 얘도 12분의 1이고 얘도 12분의 1이라서 12분의 1, 즉 6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각각 나오는 확률을 곱하는 이유가 보건 추출, 임의 추출이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그렇고, 독립시행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만 하면 돼. 게다가 얘들 둘이는 서로 다른 경로면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자, 얘들 둘이가 확률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계산해서 2배를 해서 쓰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배 하면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라. 12로 통분하면 되죠. 3 더하기 2니까 12분의 5다. 이렇게 해서 레벨 1 1번 문제는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2번.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요런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지. 되죠? 근데 사실은 뭐, 자, 이항 분포, 뭐 이상 확률 변수할 때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사실은 표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좀 더 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맨 막 쓰고 있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이걸 막 쓰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자, 가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 n이 4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6 제곱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요 놈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니까 그냥 25가 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자, 아니, 모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요거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6이 모표준 편차 6 나누기, 여기다 루트 씌운 거 2, 그래서 요 값은 3.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8. 요렇게 풀라는 그냥 기초적인 기초 문제였습니다.
이 공식을 너 알고 있니? 이거 질문한 거였어요. 자, 2번은 4번이었고 3번 가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 Vx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써야 될 거니까 오히려 너는 모집단에 관심을 가져야 돼. 모집단에. 자, 그럼 일단 먼저 확률의 총합이 1이다부터 쓰기 위해서 자, A 더하기 B는 요거는 8로 통분해서 쓰자. 요게 8분의 2니까 8분의 5가 나와야 돼.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보자. 아래 위로 곱했다 하는 거야. 자, 기대값 한번 구해보는 거야. A 플러스 2B 더하기 8분의 6 더하기 8분의 5 다시 8분의 4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A에다가 2B에다가 이건 6이고 4니까 10 맞습니다. 8분의 10이면 이거는 4분의 5죠 그냥. 요래 했더니만 요게 평균인데 4분의 9가 나왔어요. 4분의 9. 그러면 A 더하기 2B라는 값은 1이죠. 1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연립해보자. A 더하기 B가 8분의 5였고 A 더하기 2B 값은 1이었어. 자, 빼면 B는 8분의 3 나오고요. 자, A는 그럼 8분의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8분의 2, 얘는 8분의 3. 자, 그래 놓고, 자, 일단은 크기가 6이다라는 거, n이 6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Vx바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모집단의 평균 분산 구해야 돼. 평균은 나와 있고, 분산 구해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 요거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기 위해서 x제곱 써볼게요. 1, 4, 9, 16. 자, 요거 평균을 한번 내보자. 확률이랑 확률 변수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요. 8분의. 자, 2, 3, 4, 12, 2, 9, 18 더하기 이거는 16에서 16분의 81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자 요걸 다 한번 더 해보면 먼저 이렇게 딱 더하면 얼마예요? 30, 30에다가 18, 30에다가 18, 48. 48을 갖다가 16으로 통분하면 2배 하면 되죠? 96이네. 그럼 요거는 16분의 96에서 81을 빼는 거니까요. 1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답 요거는 자, Vx를 n으로 나눈다는 게 n분의 1 곱한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Vx가 지금 16분의 15였고 여기다가 6분의 1을 갖다가 곱하라 이 소리죠. n이 6이었으니까 32분의 5 32분의 5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3번에 1번이네요. 1번.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정규분포 64의 1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무인 표본을 이리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전체 집단은 64의 12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았다? 9개를 뽑았대요. 이걸 평균 낸 걸 x바라고 하는데 얘는 분포를 따르기를 평균은 얘랑 똑같고 5평균이랑 12를 여기다 루트 씌운 3으로 나눈 게 된다. 즉 4가 된다. 이게 알려져 있어. 자, 요게 이제 x바에 대한 거고 이제 전체 집단은 또 y에 대한 걸 새로운 정규분포 하나 또 줬네요. 52에 8의 제곱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16개를 뽑았답니다. 그 16개 평균인 게 y바인데 얘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균은 얘랑 같고 표준 편차는 8을 여기다 루트 씌운 4로 나누게 된다. 자, 2로 바뀌네요. 자, 그럼 x바는 요 y바는 요거 가지고서 표준화를 시키면 된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자, 먼저 여기는 요거 x바를 z로 써버리고 60에서 뭘 빼고 64를 빼면 마사를 4로 나누면 마1 이렇게 되죠. y바를 그냥 z로 써버리고 a에서 뭘 빼? 52를 빼고 2로 나눈 거죠. 요 확률이 1이 된다. 자, 요때부터는 이제 겸손하게 그림 그리세요. Z 항상 정중앙이 0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은 이만큼이고 여기에다가 자 요걸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보다 다시 크거나 같은 면적 더해서 전체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네모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 이 빈틈하고 면적이 똑같아야 저기를 메꾸면서 1 되는 거 아닙니까? 대칭성이죠.
그래서 여기가 네모가 돼줘야 이 오른쪽 면적을 떼다가 여기다가 다 붙이면 1 될 거예요. 여기 1이란 거예요. 너가 1이란 거예요. 자, 따라서 A가 54여야 한다라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54에서 52 빼야 2 되니까요. 자,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쉽다. 산수 실수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철저하게 외우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5번 급표.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하루하루 물 섭취량 전체 입단을 말합니다. 전체 입단 정기요법 5분의 6에 표준 편차 5분의 1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16명을 뽑았을 때 그 16명 평균 낸 걸 X바라고 부르는데 정기요법 따르기를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5분의 1을 여기다 루트 씌운 4로 나눠보니까 4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죠? 20분의 1이 되네. 이렇게 바뀐답니다.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이 X바죠. X바가 4분의 5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였어. 자, 그러면 이거는 Z가 4분의 5에서 5분의 6을 뺐다. 그러면 20분의 25에서 26을 빼면 뭐야? 20분의 25에서 24, 1이네. 자, 20분의 25에서 24를 빼면 1. 요걸로 나누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1이죠. 자, 요 놈에서 요 놈 뺀 게 20분의 1인데 그걸 이걸로 나누면 1 되잖아요. 자, 그럼 겸손하게 그림을 딱 그려서 여기가 0이고 1이면 여기 면적을 묻고 있으니까 0.5에서 여기 빼면 되니까요. 요거 0.3413이 여기니까요. 0.5에서 얘를 뺀 놈이 답이니까 그 덩어리가 7로 끝나? 답은 2번이다 라고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0.5에서 얘 빼면 마지막에 7로 끝나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그 뭐 7로 끝나는 게 2개 있으면 소수점 아래로 둘째 자리까지 보면 되고 그런 거야. 자, 완벽하게 계산을 해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풀어도 자, 될 겁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정기요법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 자, 모집단이 뭐라고 되냐면 M의 시그마 제곱이라 되는데 여기 25개를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알려져 있는 바로는 평균은 얘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여기다 루트 씌운 걸로 나눈 거. 자, 이렇게 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X바가 256. 자, 요거 표준화 시켜보라는 거잖아. 자, 가봅니다. 요거 그냥 Z로 만들어버리고 Z로 256에서 M을 빼서 이거를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눴더니만 자, 어찌됐건 요거는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안 쓴 이유가 있다. 이걸 했더니만 이 면적이 2분의 1이 나오네요. 면적이 2분의 1. 자, Z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면적이 2분의 1이란 말은 이 누구는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이잖아. 0이 정중앙에 대칭축이니까 0보다 왼쪽이 0.5의 정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 부분이 빵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2분의 1 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요 n이 256이었다라는 걸 주고자 이 조건을 준 거네, 그지? 아, n이 256이구나. 식 쓰다가 보니까 저게 2분의 1이라서 이런 걸 바로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바가 259보다 이상일 확률 요거 가지고 이제 시그마 구하는 거겠지 뭐. 계산해보면 요거는 그냥 Z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259에서 256을 빼면 3을 요걸로 나눈단 말은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시그마분의 15 나오죠. 자, 이 면적이 0.0668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보다 오른쪽 면적이 0.5보다 작다는 거에서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양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가 0.0668이면 오히려 여기는 요 놈은 0.4332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0.433은 1.5가 돼야 돼. 너가 시그마분의 15가 이게 1.5가 돼야 돼. 따라서 시그마는 10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10.
자, 얘는 10이니까 여기는 요 놈은 그러면 2가 되겠네. 2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으로 묻는 거는, 자, 요거 x바를 z로 만들어 버리고 251에서 요거를 256 빼면 마5를 2로 넣으면 마이너스 2.5, 258에서 256 빼면 2니까 2를 2로 넣으면 1인 거죠. 1. 자, 이걸 구하라는 게 최종 질문이니까 요것도 1이고 마이너스 2.5래요. 요 면적 물었으니까 0에서 1까지 요거하고 0에서 2.5까지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라는 말이잖아요. 자, 끄트머리가 요 3하고 8 더하면 1로 끝나잖아. 지금 끄트머리가 1로 끝나는 건 3번밖에 없죠.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차분하게 그냥 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생각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띄워서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러면 실수할 위험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언제나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6번이었고요. 이제 7번 문제가 봅니다. 7번. 어느 고등학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 전체 집단을 말합니다. 전체 집단. 여가 시간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1이다. 전체 집단이고, 이 중에서 16명을 뽑았을 때 구한 실내 구간이 나왔으면, 자, 요거는 x바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x바 플러스 k 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딱 쓰고요. 자, 95% 실내 구간 이게 2.591 이게 a라고 나와 있어. A. 자, 이랬을 때 구하는 건 뭐냐면 1000배 x바 플러스 a-5 이 값은 얼마냐 이걸 물었는데, 자, 선생님 먼저 다시 한번 요거 아까 이제 예제 1번부터 유제까지 풀면서 강조를 했던 건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내 구간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기본 두 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하면 절대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x바 빼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있고 x바 더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걸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하고 b를 한번 더해 보시면 두 개 더하면 2x바가 나오니까 그거 절반 낸 게 바로 x바다. 요거 하고, 즉 이거의 의미가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구간의 정중앙에 x바가 있고 이 간격이 바로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 요쪽 간격이 k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라서 여기 x바 더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고 요거는 x바 빼기 k 시그마 루트 n이 된다. 요 뜻이 바로 요 1번이 의미하는 바야. 이 구간의 정중앙에 언제나 x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b에서 a를 뺀 놈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는 놈인데, 이거에서 이거 빼봐요.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개를 딱 따져놓고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틀리기가 힘듭니다. 보통 이런 문제의 정체가 말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머리를 혼란시키고자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때 여기서 질문한 걸 다이렉트로 탁탁탁 접근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머리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거 요거 두 개를 딱 찾아놓고 요거 두 개를 문제 저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덜 헷갈린다. 덜.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요거에 입각해서 한번 가봅니다.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이게 x바의 정체네. x바 이게 x바의 정체야. 자, 그 다음에 요 A에서 2.591을 빼서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이 되는데 2 곱하기 K는 보니까 1.96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 95%. 시그마는 뭐 0.1이라고 나와 있어. 루트에는 몇 개 뽑았다 했니 이거? 16명을 뽑았다 했잖아. 저기다 루트 씌우면 4야. 자,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요거 자 정리를 하면 A 나오고 A를 여기다 넣으면 X가 나오고 일사천리로 끝나잖아. 그치?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건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요. 이건
0.05네. 자, 1.96에다가 0.05를 곱하라.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됐고, 맞지? 그러면 뭐 0.098 나와? 요거 계산하니까 0.098이 나왔어요. 따라서 A는 2.591에다가 0.098을 더한 거니까 이건 9고 28이고 이러려고 2.689 나옵니다. A가 2.689 A가 2.689 자 써놓자. 기껏해봐야 이제 이런 문제 어렵게 내리는 방법이 이렇게 소수점 계산이라고요. 그럼 이제 X만 구해볼게요. 2.689에다가 2.591을 더한다. 자, 더해보자. 10. 이러려고 하고. 이렇게인가요? 이건데, 이거를 절반 낸 게 X바잖아요. 절반 낸 게. 5.28을 마지막으로 절반 낸 거. 2. 2, 6에 12 이상 2.64네요. 2.64. 자, 그러면 이제 답 씁시다, 이제. 자, 간다. 1000배. A 2.64 더하기 A는 2.689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2.689에다가 2.64를 더해보면 여기 9고요. 12 이리로 가고 5.329 나오네. 5.329에다가 5를 빼면 0.329가 나오고 0.329에다가 1000배하라 329.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다. 그지? 329.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이 구하라는 걸 다이렉트로 막 이거 두 개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두 가지가 미리 딱 구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머리가 정리가 잘 된다. 이게 나의 주장이야. 기억을 하세요. 구하라는 걸 하나하나 다이렉트로 연립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걸 구해놓고 이거 가지고 문제 묻는 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머리 정리가 잘 된다. 알겠지? 자, 7번 읽고 8번 한번 가보면 자, 정규분포 M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 얻은 표본 평균 이용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써보자.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서 A를 뺀 놈이 신뢰 구간의 길인데 2 곱하기 99%라고 했잖아. 99%가 2.58 집어넣으라고 돼 있고 이걸 이제 여러분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넣어야 돼. 물론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서 0.99가 여기 3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K 대신에 3 넣으란 거야. 이것대로 외우고 있는 값을 넣고 이러면 안 돼. 맨 마지막에 딱 보고서 잘 넣어. 시그마는 0.48 나누기 루트 n. 자, 요건데 요 놈이 0.3096이야. 요렇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해라. 자, 이게 좀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쫄지 말고 요거를 갖다가 차분하게 약분하면 별거 아닌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쫄지 말고. 자, 이제 이거를 차분하게 계산만 해보면 돼요. 자, 요거 보니까 그럼 루트 n 입장에서는 자, 2 곱하기 2.58 곱하기 0.48 여기는 0.3096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 만배 합시다.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지. 48 이렇게 만배하면 보이는 거 살짝이 보이는 거대로 그냥 약분해볼게. 요거 보니까 그 틈머리가 4에 뺐으니까 4로 약분해보자. 12가 되고 요거는 4, 7에 28 4, 7에 28 4, 4,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로 약분해볼까? 2, 3, 6 2, 8, 16 2, 7, 14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숫자들의 합이요. 자, 숫자들 다 더한 합이 3의 배수가 되잖아. 3으로 약분해보자. 3, 4, 12, 5는 3이란 3, 3, 2, 6, 3, 9, 27 이렇게 될 거고. 아, 이제는 보인다 그치? 129를 2배 한 게 258이잖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n이 루트 n이 8, 그럼 양변적으로 보면 n은 64가 되고요. n의 최소값은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차분하게 그냥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하다 보면 별거 아닌 숫자가 된다. 뭐 개인 능력에 따라서 약분이 빠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그냥 실수만 안 하고 밀어붙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8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레벨 2, 레벨 3 이어갔는데 레벨 2, 레벨 3도 특히나 레벨 3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레벨 3 문제들은 뭐 레벨 1, 2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입니다. 쫄지 말고 산수 실수만 안 하도록 딱 잘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